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G9X의 이그잡의 전용 경 하쿠지 장비 리뷰 해보도록 합시다. 발매는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7월 말쯤 했죠. 가격은 엔가로 2,600엔, 국내에서는 31,2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그잡의 전용으로 해서 하얀 소체에 금색깔 라인이 둘러져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컬러의, 아니죠, 꽤 멋진 색조합의 갱입니다. 박스 아트를 봐도 이 거대한 쉴드라던가 갱의 기본 요소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거대한 이 하쿠지라고 하는 장비가 추가된 거고요.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올 테니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볼 건 역시 테트론 실입니다. 갱의 곳곳에 붙는 이 여러가지 금색 라인들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물론 모노아이도 스티커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G9X 시리즈에는 이 테트론 실 자체가 뭐랄까, 그 팔랑팔랑한 얇은 거라기보다는 밀착력이 좋은 좀 질긴 형태의 그런 테트론 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렇게 한번 잘 붙여주면 접착력은 좋다는 겁니다. 물론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가동 보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 자, 아무튼 모든 스티커가 다 여분 없이 다 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부착하기는 어렵지는 않았던 게 그래도 이제 가이드 잡을 만한 이 기준점이 좀 명확했다는 거. 그리고 무장으로는 빔사벨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빔사벨 손잡이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빔사벨 이펙트 한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 결국에 들어있던 거랑 동일하게 예전 HG UC들이 사용하던 좀 두껍고 짧은 그런 빔 파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사용 방법은 이 갱 골반에 가면은 허벅지 바깥쪽으로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앞쪽에 튀어나온 게 이게 손잡이, 접혀져 있는 손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긴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빔 파츠까지 끼우면 완성! 빔사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갱의 빔사벨보다 좀 얇지만 그래도 형태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빔사벨의 형태에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색깔도 오렌지 컬러로 나왔잖아요. 클리어 오렌지 써가지고 확실하게 그래도 빔 이펙트의 색깔은 다 맞춘 상태다라는 거죠. 다음은 갱 실드! 갱 하면 또 이 원형의 대형 실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 제대로 살아있다. 근데 하얀색이잖아요. 이그잡의 전용 갱이 하얀색일 뿐이지 작중에 함께 등장했던 다른 일반 컬러의 갱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갱이랑 색깔 패턴이라든가 이게 되게 비슷해요. 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컬러감의 그 쉴드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이거는 정말 이그잡의 전용 갱이기 때문에 흰색에 백색 라인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 실드 자세히 한번 보면은 금색깔 라인이 여기도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이 틈새가 전부 다 금색 라인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돔 형태의 디자인 역시 그대로고요. 밖에서 봤을 때도 패널 라인이 이것저것 보이지만 내부도 압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예비 탄창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웬 탄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갱 실드잖아요. 당연히 이제 무장도 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깥 부분이 전개 다 6군데가 전부 전개되면서 하이드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갱도 쉴드에서 하이드봄, 그러니까 기뢰죠. 그 무장이 G9X의 갱에도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열리길래 니들 미사일? 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뉴얼 보니까요, 6개의 기뢰 하이드봄을 내장하고 있어 발사 시에는 수납부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니들 미사일인 줄 알았는데 무튼 하이드봄. 참고로 이 수납부 자체는 좀 더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조금씩 더. 그래서 꼭 정면까지 벌어지는 건 아니다, 딱 90도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개됐을 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얘가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막힙니다. 정확하게 막히는 이런 형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꽤 그래도 멋진 그런 무장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특히나 굉장히 갱스러워서 좋았어요.
거기다가 팔에 장착할 때도 3mm 조인트로 팔꿈치에 끼우기도 하고 이 관절이 많아서 이 중간부를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에 고정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쉴드 방향을 자유자재로 돌리고 꺾고 하는 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갱스러워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 갱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인 하쿠지. 이게 이름에 있는 그 하쿠지 장비의 하쿠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본 갱에는 없는 무장이기도 하죠. 거대한 실체 랜스 형태의 그런 무장인데 일단 무지막지 크거든요. 본체보다도 월등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엄청 길어요. 설정상으로도 몇 미터였더라? 28m? 정확히는 27.3m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28m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인지 본체보다 월등히 긴 그런 모습이고요. 재밌는 건 이름이 하쿠지잖아요. 이 하쿠지는 일본어로 백자라는 뜻입니다. 백자. 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은 좋은 것이다 했던 그 좋은 것이 백자였거든요. 마쿠베의 명대사인데 보자마자 딱 그 대사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약간 실루엣도 그 백자스러운 굴곡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없진 않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실제 사이즈도 이렇게 재보면 21cm에 육박하는 기다란 무장이거든요. HG에서 21cm 정도 되는 무장이라 엄청난 거죠. 기본적으로 랜스 형태니까 앞부분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이런 3개의 무언가의 총무 같은 게 있는데 레일건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에도 레일건이 3개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이필드를 사용하지 않은 빅잠을 거의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무려 빅잠을 그냥 파괴력 하나는 끝내주는 무장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그잡의 전용 갱이니까 중간에 금색 라인 들어가는 것도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중간에 이 동글동글한 거는 프로펠런트 탱크입니다. 이 뒤쪽이 추진 장치로 되어 있어요. 다 버니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가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좀 큰 프로펠런트 탱크들이 여러 가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죠 지금? 6개인가요? 버니어 하나당 한 통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달려있는 게 포도알처럼 달려있어가지고 충분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중간중간에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점 찍혀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바깥쪽으로도 이런 동력선 같은 파이프라인 같은 형태의 파츠 분할된 부분들도 보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뒷부분은 버니어들입니다. 안쪽으로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손으로 잡고 그대로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약간 돌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손을 쥘 때는 손잡이를 아래로 빼주고 이 상태에서 손을 쥐고 다시 끼워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이대로 손에 쥐긴 힘들겠죠? 참고로 사이즈가 큰 만큼 보조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전용 조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하쿠지의 앞부분에 보면은 사각 구멍에 맞춰서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약간 우주선스러운데 나 어디 애니메이션에서 이거 비슷한 거 보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눕히고 보니까 굉장히 우주선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그잡의 전용스럽게 흰색 그리고 금색 라인들 중간중간 라이트 그레이나 그레이 컬러가 쓰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스커트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갱의 어레인지 버전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본체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 100% 그걸 느끼기 힘든데 쉴드까지 들어야 갱이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단독으로 봤을 때도 꽤 멋진 메카 디자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당장 지금 꺼낼 수 있는 갱이 없어서 일단 설정화로 간단하게 좀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던 갱은 어깨가 원형이죠. 원형보단 구체죠. 그거랑 스커트가 있고 발목이 끝에가 좀 이렇게 넓어지는 약간 나팔바지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어깨가 둥근 거는 동일하지만 약간 자쿠의 어깨처럼 좀 뭐랄까 주변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어깨로 바뀌었다던가 스커트 대신에 넓은 외장 형태?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오히려 다리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다리 발목으로 가서 넓어지는 그 나팔바지 특유의 느낌도 꽤 잘 살아있다던가, 특히나 이 십자 모양의 이 눈 부분, 모노아이 부분, 저런 부분도 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네요. 여기에 이제 쉴드까지 들면 뭐 거의 뭐 빼박 갱인 거고요. 그래서 앞서 리뷰했었던 뭐 지쿠악세, 붉은 건담, 자쿠에다가 겔구그까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중에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키 부분에서 가장 크고요. 하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장 좀 두툼하지 않나. 이제 자쿠 같은 경우 허벅지가 프로펠런트 탱크니까 허벅지가 두꺼운데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두껍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특색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각자 뭐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네요. 자 그럼 외형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십자로 이제 검은 영역이 있는, 그러니까 모노아이 레일이죠. 요게 있는 게 또 갱스러운 포인트 중 하나인데 안테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게 좀 차밍 포인트 같은 느낌. 원래 갱에게도 안테나 비슷한 게 달려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안테나는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좀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모노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리 위쪽 파츠를 벗겨버리면 내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위에 돌기가 하나 있죠. 이걸 통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은 한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실제로 돌리기는 조금 좀 벅차다. 근데 불가능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뭐 조절이 끝나면 그대로 머리 다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머리 조립할 때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딱 이렇게 앞쪽에 어느 정도 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뒤쪽이 밀착이 되어 있는 거고 앞쪽은 이렇게 틈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 안쪽으로도 무슨 귀족의 의상 마냥 이렇게 목 안쪽에도 이런 멋진 디테일, 이 목을 감싸고 있는 외장 내부까지도 이렇게 디테일 넣은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몸통이 기존 갱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마치 중간에 복대를 차고 있는 것 같은 이 복부가 솔직히 좀 나쁘진 않으나 갱인가? 약간 뒤가 물음표 같은 느낌이더라. 아무튼 흉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갱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위에 있는 라인,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갱 느낌 나게 양옆으로 이렇게 약간 조끼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위에 금색 라인도 당연히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패널 라인도 있기 때문에 붙이기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기존에 내가 아는 스티커 그냥 일반적인 스티커 붙이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온 마킹도 들어갑니다. 지온 엠블럼 들어가고 가운데 라이트 그레이부터 해서 복부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죠. 가만 보면은 이걸 복부에 둘렀다는 게 약간 앞치마 같기도 해요. 그 왠지 끝에 프릴 달려있는 앞치마 그 있잖아, 복부만 싹 덮는 그런 거. 묘하게 이 실루엣이 약간 뭐 무튼 그렇다. 그거랑 별개로 외장 이렇게 패널 라인 들어가 있고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건 보기 좋았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등 쪽도 보면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그러면 디테일도 조금씩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백팩 자체는 갱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제트 엔진 2개 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 밑에는 버니어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 파츠까지도 해가지고 꽤나 디테일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깨가 이 스파이크 빠진 자쿠의 어깨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이 테두리에 들어가는 금색도 당연히 스티커 쓰고 있습니다만 부착은 쉽습니다. 파팅 라인이라 그래서 금형이 이렇게 위아래로 탁 눌려 있을 때 그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 안쪽에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이 앞뒤로 다 그 라인 따라서, 이 끝 라인 따라서 부착만 하면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어렵게 붙이진 않았어요. 뭐 붙인 것 중에 제일 까다로웠지만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다. 근데 어깨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안쪽에 이렇게 관절도 노출되어 있고 기존의 갱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죠. 갱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원형 아니지, 구체형이죠. 구체형의 어깨를 가지고 있었던 애가 이제 자쿠 어깨처럼 바뀌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관절부, 그리고 팔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금색 라인 스티커 있는데 여기도 패널 라인이 있어서 기준 잡기는 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되게 주변이 심플한 그런 느낌인데 곡선이 꽤 많죠.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부터 해서 패널 라인도 곡선으로 되어 있고, 팔 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가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 갱하면 또 기사 같은 디자인이 포인트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강조한 느낌의 팔 디자인이 보기가 좋았고요. 바깥쪽엔 3mm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장과도 호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꿈치에도 역시 금색 라인 들어가는데 역시 패널 라인이 있어서 기준 잡기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게 부착을 했고요. 손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 안쪽에도 관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갱이니까 손목을 꺾을 수 있는 관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게 또 손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절을 추가로 넣어서 손이 좀 이렇게 커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이 골반인데 하얀 색깔 외장의 골반, 옆으로 이제 스커트까지는 아니지만 골반을 좀 감싸주고 있는 외장이 있다라는 거죠.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도 이제 금색 라인 스티커가 붙습니다. 이게 조금 기준점이 뒤에라서 뭐 붙이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 라인 따라가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어깨랑 비슷한 난이도 조심히 부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도 좀 두툼한데 약간 프레임을 덧댄 것 같은, 겉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프레임 덧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태의 디자인, 거기에 금색 라인도 좀 돋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벅지 위로 해서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참고로 이 빔사벨 수납되어 있는 조인트도 그 빔 파츠랑 같은 두께여가지고 좀 얇아요. 혹시나 이제 조작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허옇게 뜰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조작하시길 바라고요. 그거 말고 이 금색 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부착하기 쉬웠던 부분인데 이 프레임을 빼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맞게 스티커가 재단되어 있어서 그냥 구멍 기준으로 부착을 하면 쉽게 부착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골반 쪽으로 해서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거나 바깥쪽도 보면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허벅지 뒤쪽으로 갔을 때 추진 장치가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관절 들어가 있고요. 특유의 프레임으로 감싸져 있는 느낌도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는 관절부 역시 디테일이 꽤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무릎도 보면은 이 가운데 패널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오각형 디테일이 있는데 느낌만 봤을 땐 역시나 이 부분이 또 갱스러운 포인트 중 하나다. 갱도 이런 이 무릎에 오각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색깔도 있거든요. 뭐 그 외에 좀 좋았던 부분은 이런 관절 자체 디테일, 이런 관절부, 회전부의 디테일이죠. 이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의 바깥쪽과 안쪽이 다르다. 바깥쪽에 외장이 더 덧대져 있는 그런 형태고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부터 이어지는 이런 디테일도 보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팔바지스러운 이 종아리에서부터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움푹 들어갔다가 쫙 하고 벌어지는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갱스러웠다. 엄청 갱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발목 자체는 회색으로 그레이 컬러로 감싸져 있는 형태고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디자인도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빌 슈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갱은 좀 납작한 디자인이랄까 그런 건데 발등도 제대로 좀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발바닥 디테일도 꽤나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다른 것보다 허리 가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신에 그거랑 별개로 다리나 이런 데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막 불편함은 없어요. 막 너무 걸려서 안 돌아간다 같은 느낌은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돌아가는 모습이죠. 가만 보면은 이중 볼 조인트로 위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빼고 넣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관절을 덮고 있는 추가 파츠가 보이죠? 꽤 이제 공간 자체는 타이트한 편이다. 그래도 안쪽에 관절이 살짝 뽑혀 나오면서 어깨를 앞으로 뺄 수도 있고요. 상하 가동도 일정 부분 가능하고요. 막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조금은 움직여주죠.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는 가만 보면 이렇게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특히 옆으로 드는 게 이렇게 이 공간이 아예 좀 편하게 움직이라고 파여 있는 형태여서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게 엄청 들어지고요. 그리고 팔을 그대로 옆으로 편하게 제약 없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팔 자체는 편안하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밑에 팔 회전축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회전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의외로 팔꿈치 관절은 단일 관절입니다. 90도 이상 굽혀지기는 합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밑에가 파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팔꿈치 굽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목 연결은 기본 볼 조인트 편하게 회전시켜주고 꺾어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을 안으로 꺾고 바깥으로 뻗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관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배를 앞으로 뻗어 잡을 때 편안하게 액션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 가동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허리 회전은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볼 조인트가 아래로 하나 꽂혀 있고요. 가슴 방향으로 이 앞으로 하나 꽂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밑에서 회전 담당. 근데 회전시킬 때 이 외장끼리 좀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복부 외장도 가동이 있거든요. 자체적인 가동 이렇게.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밑에서 간섭이 좀 있다. 이건 주의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볼 조인트 바로 위에도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허리에서 뒤로 상체를 완전히 넘겨주는 가동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꺾으면서 앞으로 숙이는 가동도 가능한데 숙이는 거는 복부 외장이 있으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 흉부가 남아 있습니다. 흉부에도 볼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서 스윙 같은 거 추가적으로 담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볼 다음 축이 있어서 흉부를 아주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꺾으면 이렇게 빠진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숙이는 것도 이 볼 조인트 두 군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숙이는 것도 엄청 많이 숙여지는 편입니다. 다음은 고관절이자 주의할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허벅지의 금색 라인이 이렇게 뒤에까지 쭉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리를 섣불리 옆으로 들다가는 이 주변 외장 같은 데 스티커가 쉽게 찍힙니다. 저도 실제로 좀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뭐 앞서서 좀 포즈 좀 잡아보고 하다가 살짝 찍혔거나 스크래치 났거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단 가동 전에는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들면은 이 외장과 금장 스티커가 이렇게 간섭이 착 하면서 스크래치가 착 생긴다. 여기에 쓰인 스티커 소재가 좀 밀착력 좋고 질긴 건 좋은데요. 그만큼 조금 두껍기도 해서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 눌리면 찍혀요. 그래가지고 조금 번거롭기도 하다. 그래서 포즈 잡거나 이렇게 뭐 이제 각도 바꿀 때는 좀 조심조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도 지금 간섭이 벌써 생겼죠. 크게 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리 옆으로 드는 건 아무래도 좀 위에서 골반과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지는 못합니다. 크게 들진 못하지만 앞으로 드는 거라든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게. 아무래도 직후 학생애들이 이렇게 전면부 프론트 스커트나 리어 스커트 같은 게 없어서 그래도 다리 들고 돌리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대신에 허벅지 뒤에도 항상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걸린다 이렇게. 참고로 고관절 추기동 같은 건 없고요. 이제 그리고 다리 회전부 같은 경우도 이제 편안하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엄청 많이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이제 허벅지에 닿기 직전까지 최대한 움직인 형태죠. 관절 자체도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이중관절도 이 위에 거를 더 많이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관절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목은 볼 조인트인데 좌우 구분해서 조립합니다. 안쪽으로 더 많이 꺾일 수 있게. 바깥쪽으로는 더 많이 안 꺾여요. 애초에 외장 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발목 외장 자체가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파여 있는 부분이 안으로 가게 해줘야 하고요. 이 볼 조인트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더 꺾여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안쪽으로 꺾는 것만을 위한 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구조 자체가 더 많이 도와주고요. 그 위에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뻗거나 굽히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게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죠. 발바닥 가동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서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지상 액션 같은 거 충분히 접지력 괜찮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크래치 나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커트를 향해서 스티커가 있는 방향을 드는 게 아니라 살짝 다리 돌려서 들면 스크래치 없이 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본체에다가 그냥 실드라던가 하쿠지 들려줘 봐야 되잖아요. 이 들려주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손을 양쪽 다 먼저 뺄게요. 이게 손을 빼야 편합니다. 이쪽은. 여기서 손등을 빼주면 되는데 이게 손등이 조심해야 될 게 이 회전축 부분이 얇은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빼가지고 핀이 부러지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쉴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관절을 꺾어주는데 일단 한번 잠깐 펼게요. 잠깐 펴서 이 중간에 있는 손잡이를 먼저 손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잘 끼워서 잘 조여서 위치 맞춰 놓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 끼우고 잘 끼워주고 이 윗부분의 조인트 각도를 조절해서 그대로 3mm 조인트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쉴드가 팔에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완성됩니다. 밑에 관절을 조절해서 이제 팔까지 딱 끌어올려주면은 쉴드 장착은 끝났고요. 하쿠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손잡이를 빼고 손을 분해해주고 이 손잡이를 먼저 잡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걸 손목에 먼저 껴줄게요. 이게 아무래도 무장이 커가지고 무장에 손잡이를 먼저 끼면 손목 끼우는 게 좀 불편해서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90도 돌려줍니다. 안쪽으로 꺾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장착! 지금처럼 땅에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만은 스탠드를 활용해서 살짝 공중에 띄워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장 장비 완료! 풀무장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무장 끼우는 부분에서 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겠고 다른 기체들보단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따로 알아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액션 포즈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쉴드를 팔 앞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양하게 꺾을 수 있으니까 포즈 잡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든 첫 번째 포즈, 쉴드랑 하쿠지를 앞세워서 돌진하고 있는 포즈입니다. 아무래도 하쿠지 자체가 거대한 랜스기도 하고 이렇게 랜스 자체를, 무장 자체를 앞을 향해 있어야 뭐 레일건도 쏘고 돌진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 뒤에 이제 버니어를 이용을 해서 높은 속력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뭐 빅잠의 공격을 회피한다던가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참 재밌는 게 이 하쿠지가 없으면 이 추진 장치라 그런 백팩이랑 허벅지 뒤에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쿠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리고 쉴드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쉴드를 전면으로 향해서 하이드bom을 뿌리고 있는 듯한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역시나 좀 옆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쿠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백팩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제 한창 가속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전체로 보면은 이런 형태. 확실히 이런 느낌도 괜찮죠. 그리고 하쿠지 장비를 들고 적을 찌르려는 느낌의 포즈로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높게 치켜든 상태에서 팔만 뻗으면 상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포즈죠. 그리고 역시 창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액션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저 하쿠지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 자체가 너무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스탠드 같이 활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쿠지 장비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손잡이가 이렇게 막 휘청휘청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손등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손등 안에 있는 핀, 거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탠드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이 준비 자세였으면 이번에는 찌르는 액션,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는 액션 취해봤습니다. 하쿠지가 길쭉하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담자니 이거 참 전체 샷을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완전 길어요. 이렇게 하면 몇 센치일까요? 아까 하쿠지만도 꽤 길었거든요. 이렇게 이 포즈 기준으로 35cm가량, 34, 5cm 정도 나오거든요. 공간이 H진데도 심지어 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공간 파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도 그 박력이 있다 보니까 포즈 취하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항상 포즈를 바꿀 때는 이렇게 하쿠지 먼저 손잡이 빼주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좀 안전한 편인 거죠.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대로 다른 포즈도 취해볼게요. 다음은 빔사벨 포즈입니다. 일단 오른손에 들 거니까 왼다리에 있는 빔사벨 빼서 손잡이 빼고 교체해주고 그리고 빔 파츠 껴주고 자 빔사벨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빔사벨을 든 갱 완성. 이키 좀 갱 느낌 많이 나는 이키 잘 알고 있는 그런 포즈도 취해봤는데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찌르기 액션. 굉장히 갱스럽네요. 갱스럽네요. 이 포즈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팔을 뻗고 적을 찌르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갱하면 이런 찌르기 액션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특히나 이걸 위한 손목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갱스러운 액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쉴드 조인트들 있죠. 이 손잡이 자체는 아까 3mm 축이었지만 반대쪽은 3mm 구멍이거든요. 심지어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도 역시나 똑같이 돼 있어요. 본체 자체는 좀 두꺼운 4mm쯤 되는 축이지만 그 뒤에는 3mm 구멍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쉴드를 딴 데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게 좀 커스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J 건담 G9X의 이그자베 전용 갱 하쿠지 장비 리뷰를 해봤습니다. 흰색의 갱
심지어 하쿠지 백자라는 이름의 무장을 사용을 하고, 심지어 가만 보면은 강 본체도 그 백자 느낌이 나게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쿠베 특유의 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좀 독창적이어서 꽤나 맘에 든 그런 강이네요. 그거랑 별개로 뭐 있잖아요. 일단 금색 스티커가 뭐 물론 이 직후악세에 나오는 강도 일반기는 이런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스티커인 거를 이해는 하겠거든요.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난이도가 솔직히 그렇게 막 낮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모든 직후악스 시리즈 지금 프라 쭉 만들고 있는데 라인 들어가는 애들은, 라인 스티커 들어가는 애들은 다 난이도가 높았어요. 굳이 따지면 이 기준점이 있다고 해도, 명확히 있다고 해도 스티커 자체의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은 곡면이 많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울퉁불퉁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2D로 또 3D를 만들라 그러질 않나. 스티커 부분이 좀 아쉽다. 뭐 근데 그 스티커 맘에 안 들면 그냥 순백색의 강으로 둬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충분히 그대로도 멋지기는 해서 나쁘진 않아요. 단지 조금 화날 수도 있죠. 아니 왜 이걸 굳이 붙이기 힘들게 막 이런 느낌으로. 그 외에 이제 뭐 딱히 스티커를 제외하면은 디자인상 좀 가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뿐이지 뭐 프라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모든 지쿠악스 시리즈가 그랬지만은 HG가 상당히 잘 나와서 조립하기도 재미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단지 스티커 난이도가 높은 것과 맞물려서 스티커를 부착하면은 가동할 때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뭐 이런 거 정도.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